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석입니다. 이 시간은 혀 갈라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을 대하다 보면 혀 바닥에 갈라진 정도가 심해서 이를 걱정하시는 경우를 많이 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혀 갈라짐은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는지, 또 혀 갈라짐이 혀 통증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인지 이런 면들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요, 이제 혀가 아파서 찾아오신 환자분들의 모습인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환자분은 혀의 유두가 탈락되어서 어, 전반부가 이렇게 건조함과 더불어서 이제 혀가 갈라져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환자분의 경우도 혀가 많이 아프다고 호소를 하셨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미세하게 갈라져 있는 게 본인 혀 통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그림도요. 구강 건조증과 더불어서 혀가 아프다고 호소했던 환자분이신데요. 혀 끝서부터 저 뿌리 쪽까지 전체적으로 유두가 모두 탈락되어 있으면서 굵은 깊이 있는 균열 상태를 보이고 있으면서 이분도 역시 불면증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 이런 것과 더불어서 혀의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혀의 모습은 혀 통증과 더불어서 아주 굵은 형태의 균열되어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치운도 아주 현저해져 있어서 전신적인 피로감과 더불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깊은 잠을 못 자고 꿈이 많고 전신적인 피로 이러한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는 환자분이셨고요. 또 아래쪽에 있는 모습은 이제 혀가 이제 많이 갈라져 있는 게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더 심해졌다고 걱정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마지막으로 중앙에 있는 것은 혀 갈라짐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본인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혀가 갈라져 있었다라고 호소하고 있었고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혀의 통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있었던 혀 갈라짐이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혀 갈라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혀의 통증의 원인인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어떤 면이 작용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혀는 해부학적으로 표면 위에 작은 정도의 갈라진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몇 종류의 유두가 이렇게 혀 전체적으로 덮여 있어서 고유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혀의 갈라진 정도는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요. 또 이제 인종적인 차이, 또 연령에 따른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질 경우에 균열설이라고 불러서 실질적으로 혀의 배면에, 그러니까 혀 표면을 얘기하는데 혀의 표면에 수많은 갈라진 틈이 존재하는 양상을 말합니다. 발생 원인은 아직 뭐 명확히 밝혀져 있는 건 아니지만 타고난 면이 있다. 유전적 요인이 첫째로 꼽힐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노화가 하나의 진행 요인이 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환경적 요인과 관련해서 정도가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타액 분비율에 해당이 되겠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침이 줄어들거나 또는 어떤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면서 침 분비를 방해를 받거나 정서적인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이런 것들에 이제 오래 노출이 되면서 타액이 점조하게 끈적끈적하게 나오거나 또는 양이 줄어들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주요한 환경적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열설은 한의학에서는 설열 또는 설파 또는 귀열설 뭐 이 거북 등처럼 갈라졌다는 의미겠죠. 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주로 심장에 열이 있다. 뭐 심장 검사상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종의 교감신경과 관련된 어떤 항진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심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몸에 이제 음의 성분이 부족해져서 상대적으로 열의 성분이 높아지는 이런 양상을 음어열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심열 또는 음어열
이런 열의 반응이 주요한 병인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 증상이 없는 게 대부분이겠죠. 하지만 외형상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환자분이 심할 경우에는 암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있는 경우도 다수 관찰할 수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갈라진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틈 사이에 찌꺼기가 끼는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자극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겠고요. 또 그 정도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훨씬 높아지는 어떤 다른 요소하고 결합이 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침이 잘 분비가 안 되면서 혀의 건조도가 더 심해지고,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진행이 되면 혀 갈라짐의 정도도 더 심해지거든요. 이러한 구강 건조증. 두 번째는 정서적인 스트레스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서 이제 뭐 민감성,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거나 또 불안장애, 우울증과 같은 그런 정신 사회적인 인자가 같이 관여돼서 혀 통증이나 또는 이게 이제 화끈거리는 자결감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가 더 심해지는 이러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혀 갈라진 자체가 직접적인 혀 통증이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특히 몇 가지 조건이 같이 결합이 돼서 혀 갈라짐 정도가 더 심해진다면 이거는 혀 통증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액 분비가 줄어들면 처음에 경면설이라고 해서 혀 바닥이 맨질맨질해지면서 마치 조약돌 모양처럼 울퉁불퉁한 양상을 보일 수 있고요. 또 혀 자체의 색깔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완전히 변해서 한방에서는 설적, 또 뭐 요거보다 단계가 약간 덜 할 경우에는 설홍소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양상의 이제 진행 정도가 타액 분비가 감소돼서 진행이 많이 되면 갈라진 정도도 더 심해지고요. 갈라진 게 많아지면 결국은 이제 혀의 자극의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혀 통증의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혀가 갈라진 자체만으로 걱정할 이유는 없고요. 단지 혀가 통증이 있다면 혀 갈라진 게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었는지를 잘 살펴서 조절하는 게 혀 통증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혀 갈라진 정도도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균열설, 혀 갈라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